안녕하세요. 효과적인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강의를 맡게 된 정자경 진아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4강에 걸쳐서 효과적인 비즈니스 이메일 작성법, 한국어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1강, 비즈니스 이메일과 한국 기업 문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이란 비즈니스 이메일을 제가 총 3가지로 정의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자 표준인 비즈니스 이메일, 비즈니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툴로서의 비즈니스 이메일, 회사의 품격과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비즈니스 이메일로 한번 크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자 표준, 비즈니스 이메일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툴이 있습니다. 미팅 전화. 특히나 미팅 같은 경우는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기 때문에 좀 더 커뮤니케이션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화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통화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인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팅과 전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 관련된 기록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이메일은 미팅과 전화 시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대부분의 주요 업무가 이메일을 통해 시작되고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상호 신뢰적 관계에서의 시작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툴로서의 비즈니스 이메일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준과 동시에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보 전달과 공유 및 협의 다양한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주로 미팅, 통화와 상호 간 협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업무 및 프로젝트 진행 시에 안건, 일정, 장소 등 협의 추가적인 정보 공유가 비즈니스 이메일을 통해서 진행되기도 하겠습니다. 회사의 품격과 비즈니스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도구로서의 비즈니스 이메일은 여러분, 이메일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회사의 얼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메일 작성자의 업무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를 보여주는 비즈니스 이메일을 작성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본인의 감정 기복이 조금 있으실 경우, 화가 나셨을 경우에는 이메일 작성을 하시는 것을 좀 지양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경험이 있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에서 일을 할 때 굉장히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작성을 해보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메일을 작성을 하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이 들어서인지 제가 바로 발송을 하지 않고 한두 시간 뒤에 이제 좀 화가 가라앉은 뒤에 한번 메일을 읽어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메일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 나 화났습니다 라고 이메일에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작성자의 업무 태도를 방해하는 비즈니스 이메일은 좀 지양하시고 화나셨을 때는 조금 컴다운 하셨다가 나중에 보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상황과 그리고 직위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 이메일 또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조금 커뮤니케이션 스킬 주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외부 이메일의 경우 기업을 대표하여 보내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이메일은 회사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주의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 비즈니스 문화와 이메일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왼쪽의 차트에서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일반적인 한국 기업의 직급 체계, 물론 대다수는 아닌 어떤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 차장 책임, 과장 선임, 그리고 대리 주임, 사원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피라미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라미드의 윗단이 가장 상급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원이 가장 하급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은 조직 문화가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에서 점진적으로 수평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로 인해서 직급 체계인 과장님, 부장님 대신에 상대방의 이름 그리고 님을 붙여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많은 기업에서 직급 체계에 기반을 둔 호칭법으로 상호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예의와 법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비즈니스 이메일 포함해서 비즈니스 높임말은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 여러분이 하실 때 상급자와 그리고 동료, 그럴 경우에도 높임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이메일의 경우 수신자 포함 공유가 쉽기 때문에 정중한 표현, 포멀한 표현은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제된 발음말 사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는데요. 친구와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처럼 이모티콘을 사용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줄임말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받아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과연 프로페셔널한 사람인가를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더불어 상대방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은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 도대체 어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친구들에게 사용을 하시는 반말이라던가 그리고 명령조, 해라, 줘라 하시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죠. 더불어 마지막으로 이메일 발송 전 다시 한번 체크는 필수적인 부분이겠습니다. 오타, 그리고 첨부 파일의 누락, 그런 수신자 확인 등은 필수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명함 교환은 비즈니스 지속의 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첫 미팅 시 명함 교환은 한국에서는 필수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잊지 말고 여유분은 챙기셔야겠죠. 또한 미팅 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비즈니스 이메일이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함을 교환하실 때 본인의 정보가 최신 정보인지 정확하게 업데이트되어 있는지 확인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비즈니스 이메일의 정의와 한국 기업 문화와 이메일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기업에서 이메일 주소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해주시거나 여러분이 알아서 좋은 부분을 선정해서 이메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메일 주소에 본인과 소속을 반영하셔서 직관적으로 상대방이 받아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 누구누구시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생성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자신의 풀네임이나 이니셜 사용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느 회사의 누구구나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이 있겠죠. 예제를 보시면 장대웅, 이니셜과 그리고 라스트네임 그리고 회사, 도메인이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이메일 발송 전 체크리스트, 중요한 부분이겠죠. 보내기 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상대방의 수신인 이메일 주소, 그리고 내용, 첨부 파일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를 더블 체크하시는 것이 필수적이겠습니다. 또한 첨부 파일은 상대방이 보기 편한 형식으로 변경이 필요하시겠죠. 포맷이라든지 저는 한글로 보냈는데 워드 파일만 열 수 있다든지 그런 불편함을 드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일을 2번 하기에 번거롭지 않으시도록 누락이 되지 않았는지, 사이즈가 너무 크진 않은지, 그리고 상대방이 열 수 있는 파일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제목과 본문을 상황에 맞추어 정리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회신 같은 경우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회신을 할 경우에 회신 또는 RE, response라는 표기로 제목란에 계속해서 추가가 될 텐데요. 회신 보기 좋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간혹 상대방이 수신자가 동일할 수 있겠습니다만
토픽이 틀려질 경우도 생길 텐데요. 여러분이 회신을 하시게 되면 상대방은 이 토픽에 대한 내용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토픽이 아닐 경우에는 회신을 계속 하시는 것은 지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타 여부 체크는 당연히 중요하겠죠. 여러분이 프로페셔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일 테니까요. 자, 이 이메일을 보낸 후에 중요한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나 긴급한 용건의 메일을 보낸 후에는 상대방에게 수신 확인 설정을 해 두시던지 아니면 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이메일 회신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비즈니스 이메일 정의와 그리고 한국 기업 문화의 이메일과 관계, 그리고 비즈니스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셔서 2강부터 3강 그리고 4강까지 좀 더 자세한 비즈니스 이메일의 기본 형식과 그리고 그 다양한 표현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